지금은 두 가지 케이스를 같이 하려고 그래. 하나는 이제 여자인데 좀 난폭하게 노는 아이. 또 하나는 이게 누가 괴롭혀도 참기만 하고 노는 거 있죠. 이렇게 거기서 이게 뭐랄까 도망 나오지 못하고. 그래서 이런 두 케이스를 하는데, 첫 번째 난폭하게 하는 아이는 집에서는 좀 얌전한 편인데 바깥에 어린이집에 오면 난폭해지고 지 맘대로 하고 애 때리고 꼬집고 이렇게 좀 거친 행동을 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단 애들이 공격성을 얘기한다고 하는 것은 자기 내적인 분노 표현이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분노가 왜 생겼냐? 욕구불만이다. 뭐가 이제 이게 자기 마음대로 안 되고 안 되는 거 천지고 뭐 이런 경우. 그래서 부모 통제가 좀 심한 집 애들은 집에서는 엄마가 너무 무서우니까 이제 이러고 움츠리고 있다가 바깥에 나와서 엄마 시야만 없어졌다면 맘대로 하는 거죠. 좀 완전히 망나니 있고 하면 맘대로 하는 애 있어요. 그거는 집에서 너무 통제하고 억압적이지 않았나. 또는 이제 부모가 어떤 스트레스를 애한테 푸는 사람 있어요. 제가 아는 무슨 학원장인데 이제 학원에 오면 애들하고 스트레스, 엄마들 또 상담 스트레스 막 하니까 뭐 애가 뭐라 그러면 막 도시락 갖다가 아들한테 던지고 막 이렇게 약간 갑자기 난폭해지는 엄마들 있어요. 절대 학원장이라 바깥에선 그렇게 못하는데, 이런 경우는 애한테 풀면 애가 이제 그게 또 이제 전부 스트레스가 됐죠. 그래서 이 공격성을 집에서 푸는 엄마 또 있으면 이게 이제 애들이 또 그대로 그럴 수 있고, 아니면 엄마가 너무 억제고 못하게 하면 애가 응어리진 게 바깥에 나가서 또 그렇게 푼다. 또는 이제 엄마가 무관심한 집이 있어요. 뭐가 엄청 바빠서 이렇게 같은 공간에 있어도 눈도 안 마주치고 너무 바쁜 거야. 누가 봐도 엄마가 바빠. 이러면 이제 애정결핍으로 난폭한 행동을 한다. 그래서 이제 난폭한 행동을 하는 것은 이제 이렇게 주의 집중을 받으려고 하는 거지 않느냐. 그래서 어떻든 결핍의 이제 그 허술한 것을, 허기를 채우려고 하니까 바깥에 나가서 이렇게 사람의 관심을 끌게 하지 않느냐, 이제 이런 생각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 솔루션은 그래서 내가 내 얘기를 들어보니까 바로 우리 집 얘기하는 것 같은데 안 되겠다. 그래서 애를 막 갑자기 이제 뭐 안아주고 이렇게 하기보다는 조금 이렇게 지켜보고 있다가 뭐 운동화를 하나 사준다든지, 막 난폭하게 해서 그냥 외식이나 하면서 어떻게 땜빵하기보다는, 외식보다는 좀 이렇게 시간을 두고 있다가 어디 가까운데 1박 2일에 캠프를 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더 애하고 질적인 놀이를 만들려고 이제 노력을 좀 하시는 게 좋겠다, 이제 이런 거죠. 그래서 요 얘기는 집에서는 얌전한데 바깥에서는 이래요 하는 것은 집에서 이제 뭐랄까 스트레스 원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 너무 억압적이거나 아니면 엄마가 굉장히 스트레스를 애한테 풀었거나 둘 중에 하나로 이제 압축이 된다면 이제 이렇게 하시는 거는 부모로서 옳지 않고, 그렇죠? 애를 잘 도닥거려 주고 애랑 같이 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갖는 것이 해결 방법이다. 근데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을 해도 낫지 않는다. 그럼 이런 경우는 사실은 좀 놀이 치료를 받아야 되는 경우로 이제 연결될 수 있다. 그래서 바쁜 엄마가 어느 날 갑자기 한가해지지 않기 때문에 계속 바쁘고 이렇게 넘어가다 보면 애는 이제 저게 이렇게 뭐 쌓이게 되면서 이제 나중에 놀이치료실 가야서만 전문가가 이제 개입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제 걸로 솔루션을 제가 해보고요. 또 하나 케이스는 이게 놀 때 보면 남이 괴롭혀도 참고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는 애죠. 그래서 친구가 괴롭혀도 놀이를 그만두지 못하고 계속 같이 거기에 있는 거야. 이렇게 보면 참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몇 가지 틀을 좀 갖고 있는 것이 좋겠다. 애한테도 그렇고 부모가 봐도 답답하니까. 첫 번째, 누구하고 놀 때 규칙을 세워서 놀기를 좀 만드셔야 돼, 규칙을. 그래서 만약에 이것을 어길 때는 너네들이 놀고 싶어도 못 논다. 그래서 어겨갖고 못 노는 경험도 해봐야 돼요. 그래서 같이 있을 때 서로 이제 한 사람이 참는다든지 억지로 맞춰준다든지 하지 않으면서 잘 놀 수 있게끔 환경을 만드는 게 더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규칙 세워서 놀게 하고, 규칙을 어겼으면 못 노는 경험도 한번 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근데 놀다가 이제 싸움이 생겼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일단 막 쥐어뜯고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이제 중지를 시키고 또 각자 얘기를 듣게 해주고, 그래서 공감만 해주고 또
이렇게 막 판단하시면 안 돼. 네가 제일 잘못했잖아. 너가 먼저 그랬잖아. 이런 거는 안 하시는 게 좋죠. 그래서 판단하지 않고 그냥 엄마가 볼 땐 누가 더 잘못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둘 중에 좀 미안한 애가 내가 미안하다. 그리고 제가 더 크게 맞은 것 같으면 꼭 껴안아주고 미안해. 그리고 호 불어주자. 뭐 이런 정도만 해도 애들은 금세 문제 해결하더라고요. 그래서 요렇게 해서 이제 싸움은 더 이게 깊이까지 이렇게 가지 않도록 좀 그 어떤 과정이 필요하죠. 일단 소리 나면 가서 빨리 중지를 시키고 또 너 왜 이랬어 이렇게 하기 전에 각자 얘기를 들어주고 공감을 좀 할 필요가 있고 공감을 너무 잘해갖고 판단을 엄마로서 너잖아. 네가 제일 잘못했어. 이런 일만 좀 안 하시고 둘 사이에 조금 더 미안한 아이가 미안해 그리고 아픈 애 호 불어주자 하면 얼른 해결을 보더라고요. 이런 일들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세 번째는 1, 2번 했다. 규칙도 세우고 싸움할 때 중지도 했는데도 이게 잘 안 된다. 어떤 애들하고 놀고 나중에 이러면 부모 싸움이 돼요. 그 집에는 꼭 우리 애랑 놀면 이러잖아요. 뭐 이래갖고는 도대체 애를 그렇게 욕심 사납게 키우면 어떻게 해요? 애 갖고 지적질하면서 나중에 엄마 싸움이 되고 집 앞에 놀이터 안 가고 저 남의 동네 놀이터 가고 그런 케이스도 저 몇 번 봤거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어떤 룰을 지키고 하는데 이 1, 2번이 잘 안 된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부모 싸움으로 가는 건 너무 눈에 선하다 이렇게 보여지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해서 잘 안 돼서 부모 싸움 되고 이게 도저히 얘네들하고 놀기가 어렵다. 싸움이 해결이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당분간 격리시키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요 또래 애들 지금 뭐 4살, 만 4살 이런 애들 놀 때 노는 애를 오래 기억하고 그때 노는 애가 뭐 소꿉친구로 뭐 영원히 오래 가지 않습니다. 그때 누구랑 논 거 기억도 잘 못해요. 그래서 이때는 누구라고 기억도 못하지만 같이 노는데 의미가 있으려면 일단 재밌게 놀고 싸우지 않는 게 더 의미가 있어요. 누구랑 놀았고 걔를 꼭 기억해야 되지도 못하면서. 그래서 일단 싸움이 해결이 안 되면 약간 간격을 두고 일주일에 뭐 3번씩 만났다면 일주일에 1번 만나고 그래도 그렇다면 2주에 1번 나가고 그 놀이터를 이런 식의 간격을 두는 게 훨씬 더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이제 요런 이제 일반적인 원칙에다가 요 케이스는 우리 애가 왜 꼭 참는지를 한번 이유를 잘 살펴보면 이제 그런 경우가 굉장히 미묘한 경우인데 애는 쟤랑 노는 게 되게 재밌는데 제가 되게 고집이 세서 내가 어떤 주장을 하면 나를 패대기 치고 딴 애랑 논다. 이거가 또 어떤 애는 그게 속상하다. 그래서 제가 세서 그냥 내가 제 말을 따라가는 건 좀 화나지만 그래도 쟤랑 노는 게 더 좋다.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파워게임에서 이제 그런 결정을 냈잖아요. 그래서 뭐 세서 싫지만 그래도 이렇게 놀이를 계속하려면 얘랑 같이 놀아야 된다라고 해서 계속 참고 놀면요. 얘는 이제 그 놀이 환경에서 그 참는 것이 이제 이렇게 패턴화되기 쉽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경우도 옳지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놀이의 목적은 펀이고 즐겁고 신나야 돼요. 근데 그 안에서 어떤 펀은 요만큼 있고 나머지를 얘가 막 이렇게 참아야 되고 인내해야 되는 것은 그 놀이의 목적에도 맞지 않고 오히려 재밌게 놀지도 못하면서 그 이상한 애티튜드를 배우게 되고 하는 것은 애한테도 옳지 않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경우는 그냥 당분간 그 아이가 나와 있을 때는 놀이터를 안 나가고 오히려 다른 놀이터에 가서 딴 애들하고 논다든지 그 아이가 나이가 많아서 너무 억압적으로 우리 애를 좀 이렇게 뭐랄까 막 힘들게 한다면 차라리 동료 아니면 1살 어린애랑 같이 놀게 그런 그룹을 형성하게끔 엄마가 좀 생각을 한다면 이렇게 놀이에서 막 과도하게 애가 참는다든지 남이 괴롭혀도 그걸 인내하고 그 안에 있어야 된다든지 하는 것은 나중에 이 성격 형성에도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애들은 어려서 많이 놀이를 통해서 모든 거 형성되고 놀이를 통해서 많은 걸 배워지는데 그 많은 거 배우는 것이 오히려 그런 잘못된 놀이 환경 때문에 애한테 좋지 않은 영향을 주지 않느냐 이런 것들은 참으로 답답하다. 그래서 오늘 2가지 케이스, 그죠? 난폭하게 하는 아이, 또 괴롭혀도 계속 참는 아이, 이거는 엄마가 원인을 좀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느껴집니다.